여러분, 오늘은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 특히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경기 악화의 심각성, 마이너스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자, 먼저 가장 충격적인 숫자부터 보시죠.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 동향을 보면요. 40대 가구주 가정의 월 평균 사업소득이 1년 전보다 13% 넘게 급감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냐면 2006년 이후 비교 가능한 통계 중에서 역대 최대 감소폭입니다. 107만 4천 원이라는 절대 금액보다 중요한 건 바로 이 흐름입니다. 2년 동안 꾸준히 올라왔던 소득이 3년 만에 코로나 거리두기 절정이었던 2021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다른 연령대는 0.3%라도 증가했는데 유독 40대만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 40대냐? 바로 도소매업의 붕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40대 자영업자 115만 명 중 5명 중 1명이 도소매업에 종사하는데요.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이 가게들이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이 내수 부진의 구조화, 마이너스 역대급 소비 위축.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소매 판매 지수가 벌써 10분기 연속,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1995년 통계 작성 이후 이렇게 장기간 마이너스가 지속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안 사느냐? 의류 신발 마이너스 가계 지출에서 3.9%로 역대 최저 비중, 저소득층은 전년 대비 13% 감소, 자동차 마이너스 차량 구매 25% 급감, 특히 2030세대의 신차 등록이 11년 만에 최저, 가전제품 등 고가 내구재 수요 붕괴, 살림살이가 빠듯할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새 옷, 새 신발이죠. 그런데 지금 하위 20% 저소득층은 이런 기본적인 소비조차 13%나 줄인 겁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 위축이 아니라 생존형 지출 패턴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3 이상 기후와 소비 패턴 변화.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봄, 가을이 점점 짧아지면서 트렌치코트나 가벼운 재킷 같은 간절기 의류 수요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의류업계 실적을 보면요. 삼성물산 패션붐은 매출 5%, 영업이익 36% 감소, 한섬 영업이익 31% 감소, 신세계 인터내셔널 영업이익 65% 급감. 이건 단순히 경기 문제만이 아니라 소비 구조 자체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4 젊은 세대의 소유 포기, 마이너스 카쉐어링과 구독 경제, 특히 2030세대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올해 20대 이하의 신차 등록 점유율이 5%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2019년 3,600만 원이던 신차 평균 가격이 지난해 4,900만 원으로 36% 올랐는데 젊은 층은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 뭘 하느냐? 카쉐어링으로 갑니다. 한 차량 공유 플랫폼에 1년간 신규 회원 100만 명이 몰렸는데 그중 60%가 2030입니다. 이들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소유하면 주차비, 관리비, 보험료 다 내 돈이잖아요. 필요할 때만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사야 해요?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소유 개념 자체의 거부입니다. 이 트렌드가 부동산 시장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5. 부동산 시장과의 연결고리, 마이너스 구조적 위기. 자, 여기서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 수요층의 구매력 소멸. 40대가 왜 중요한가요? 바로 부동산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학군 좋은 곳으로 집을 옮기는 게 바로 이 연령대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사업소득이 13% 폭락했습니다. 자영업하면서 벌던 돈으로 대출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입이 100만 원 이상 줄어든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집을 사겠습니까? 기존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찬 겁니다. 영끌의 종말과 담보가치 하락.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대출 금리 부담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조사를 보면 생활비 지출이 월 소득의 40%를 넘었고 빚 갚는 돈도 급증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저금리 시기에 영끌로 집 산 사람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대출이자는 2배 가까이 올랐고 집값은 정체되거나 하락했고 소득은 줄어들고 이게 바로 하우스푸어의 대량 양산 구조입니다. 이들이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기 시작하면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규 수요의 증발. 2030세대는 더 심각합니다. 차도 안 사는데 집을 사겠습니까? 신차 평균 가격이 5천만 원인데 아파트는 몇 억입니다. 이들은 이미 소유라는 개념 자체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만 봐도 20대 30대 신차 구매 역대 최저, 카쉐어링 이용 급증, 의류도 중고거래 구독 서비스로 해결. 이런 세대가 30년 집 담보대출 받아서 아파트 살 거라고 기대하는 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전세 시장의 구조적 문제.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급감하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사업소득 13% 감소는 곧 전세금 반환 능력 저하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깡통 전세, 역전세 문제가 수도권 외곽과 지방을 중심으로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악순환의 고리. 정리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내수 부진, 자영업 타격, 40대 소득 급감 주택 구매력 소멸, 부동산 수요 위축, 건설 경기 둔화 일자리 감소, 다시 내수 위축.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빠진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2025년 전망, 마이너스 미약한 희망과 불안 요소. 물론 주요 경제기관들은 내년에 소비가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전망합니다. 근거는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 고소득층 중심으로 근로소득 증가세 지속.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너무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위험 요소들, 환율 급등 마이너스 1달러 1,440원이 새로운 표준으로 굳어지는 분위기, 수입 물가 상승 지속, 이상기후 마이너스 커피, 초콜릿, 올리브유 등 주요 식재료 가격 상승, 소득 양극화 심화 마이너스 고소득층만 소비하는 K자 회복은 부동산 시장에도 양극화 초래, 구조적 수요 변화, 마이너스 2030세대의 소유 포기 트렌드는 단기적으로 되돌리기 어려움. 8. 결론 및 시사점. 지금 우리 경제는 단순한 경기 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보면 수요 기반의 붕괴 마이너스 핵심 수요층인 40대의 구매력 상실, 신규 수요의 증발, 마이너스 2030세대의 소유 포기, 레버리지 한계 마이너스 고금리로 영끌 불가능, 전세시장 리스크 마이너스 집주인 소득 감소로 보증금 반환 불확실성 증가. 더 이상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만으로 시장이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가 내려와도 실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소비도, 부동산 거래도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단기적 부양책이 아니라 소득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115만 명이 몰려있는 도소매업의 생태계 복원, 2030세대의 소득 안정화와 미래 전망 개선 없이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을 계획해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합니다.